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요. 왜 우리 학생들은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지, 논술에서 최저는 왜 맞추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렸던 내용 그대로의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경희대학교의 경우인데요. 이합 4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합 4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국수, 영, 탐, 이 네 개의 영역 중에 탐구는 두 개를 보는데 두 개 중 1, 한 개를 포함해서 혹은 국어, 영어, 물, 합, 하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논술에는 그래서 최저 있는 논술과 최저가 없는 논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3합 6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요. 성균관대처럼 2합 4를 요구하지만 영어는 2 이상이어야 한다는 2합 4처럼 보이지만 3합 6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희대는 2합 4거든요. 그러니까 3합 6처럼 보이는 2합 4든 3합 6이든 얘네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의 네임밸류는 높지만 최저 요구사항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2합 4라고 하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죠. 국문과 같은 경우는 38%가 충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학과는 38%, 그리고 영어 영문과의 경우 42%, 프랑스 어문학과 같은 경우는 25%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약 62%의 탈락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42.8%의 경우는 58%가 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술을 봐서 탈락한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 어문학과 같은 경우는 대략 75%의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한국 어학과 같은 경우는 11.4%만 맞췄다고 하니 그러면 89% 정도가 탈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논술을 봐서 탈락한 게 아니라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왜 논술에서는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지금 원년으로 이제 21년이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다 됐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매년 이제 논술을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최저를 맞추지 못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 달성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화학과하고 생명과는 좀 맞췄고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도 맞췄고,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 정도는 탈락했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더 맞추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이터로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영역은요,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3개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해의 오류가 좀 생겨요. 뭐냐면, 학생이 있고요. 논술을 지원하는 주체가 학생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논술을 알려주는, 도와주는 교사 혹은 강사, 논술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서로 정보의 오해가 좀 있어요. 학생이 최저를 맞춘다 못 맞춘다는요, 수능에서 맞추냐 못 맞추느냐가 한 번에 나오지 않죠. 이것은 보통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6월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 왜 시작을 하는 친구가 있냐면요, 실제로 나는
내신이 이미 넘기 힘들다. 나는 경희대 혹은 한양대 혹은 뭐 성균관대를 가고는 싶은데 우리 학교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내신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스스로가 분석을 해서입니다. 6월 달에 왜 많이 들어오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평가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자기가 더 이상은 내신은 낮은데 수능 점수는 높으니까 논술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은 9월평, 11월평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3월평 자, 요때 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때 제일 많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오는 친구들은 보통 한 개의 학교라든지 유사한 유형의 두 개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요 사이에 문의가 제일 많다는 점은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경우에 그리고 학생 혼자 오는 경우에 비율을 보면 한 50대 50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가 이제 내가 내신은 좀 어렵다. 그래서 논술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9월평에 들어와서는 한 20%의 비율은 이때 이제 문의를 주죠. 사실은 이때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바로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 그리고 9월평이 끝나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문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추석이 지난 시점에서는요 논술은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주 후에 이제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고해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학생이요 수능 모의고사를 쭉 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부 평가원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점을 한 이때로 한번 잡아볼까요? 보통 많이 시작들 하시니까 국수영탐의 기본적인 점수 형성을 볼게요. 국수영탐 자, 국어는 대략 3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한 5, 6등급이 나왔고 영어는 보통 2, 3이 나오고 한국어가 2, 3 정도가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밀당이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점수는 몇 등급 정도일까요? 국어 3등급, 수학은 이미 이제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서는 좀 누락이 됐죠. 영어는 2와 3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국어와 영어를 합치면은 3, 2합 6 정도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일 거고 여기에서 보험으로 자기가 탐구를 2, 3 정도로 놨기 때문에 적어도 2합 6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점수를 부모님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시험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학생의 말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2합 4 정도는 나와요 라고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논술을 지도하는 분들한테 부모님과 학생이 정보를 전달하기를 2합 4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긴 하는데 이 성적표를 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모의고사 성적표는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학생이 생각하는 자, 이거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약간 높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 비율이. 그래서 2합 4를 충족을 하니까 건국대 그리고 성균관대, 경희대,
그리고 뭐 숭실대, 자, 이 숭실대는 2합 6이니까 이거 보험으로 치고,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는 제외하고 2합 4를 맞추는 기본적인 학교가 형성이 됩니다. 홍익대는 3합 7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류가 벌써 생겼죠. 실제 점수, 그러니까 실제 부여받은 점수는 이 정도의 점수인데 3, 5, 3, 3. 자, 이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원에서 준비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2합 4를 맞춘 학교예요. 자, 여기에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 학생은 어떤 시나리오냐면 3, 2, 3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3, 2, 3 또는 3, 2, 2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간이 남았잖아요. 3월달이면 3, 6, 9 그리고 11평이 수능이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3번이나 남았으니까 이 점수에서 조금 더 자기는 성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성적, 이게 말이든 아니면은 그 시험지든 성적표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친구는 대략 2합 4 정도를 지금 맞추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생겨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불을 했을 때 시간을 일단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오류가 얼마나 생긴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합을 보면 대략 8에서 9, 3합 8에서 9가 지금 여기에서는 3합 2, 2, 3 정도니까 한 6, 7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가 생기면 이 친구가 실제로 보는 점수와 그리고 자기가 그 시나리오를 짠 기대하는 점수, 그리고 실제 자기 그 학생이 받는 점수, 이 세 개가 서로 달라질 수 있죠. 여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보통 눈치가 빠른 선생님은 언제 이것을 캐치를 하냐면 3월달에 시작했으면 6월평이 끝나고 나서 네가 정말 국어가 2, 3 정도가 나온다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6월평을 보고 난 후에는 3월달부터 6월까지 준비한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몰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경우,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 학교를 준비를 했으면 이미 6월달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서 여기에서 작전을 변경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학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학생과 부모님과 그리고 이 논술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3명이서 투명한 학생의 점수가 오픈이 돼야 돼요. 언제 오픈이 돼야 되나요? 6월달에 오픈이 되면 조금 늦어요. 왜냐면 기회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논술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원래의 점수에서 마이너스 2를 적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친 점수잖아요. 올려친 점수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2를 더해 보면 대략 이 학생이 원래 받던 점수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학교가 어디가 날라갔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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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숭실대 2학 6도 우리 친구가 원래의 성적만큼 잘 나와줘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해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이 퍼센테이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기에서 성적률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의 점수, 투명한 나의 점수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점수를 투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점수를 올려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는 나오지만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점수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나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지원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는 어떤 형식으로 보나요? 객관식으로 보죠. 그런데요 전혀 모르겠는 문제를 실제로 그냥 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객관식의 문제 찍기 이게 오히려요 정보의 농도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문제인데 이것을 찍었을 때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모의고사를 볼 때 모르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라. 오히려 아는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보되 전혀 모르겠는 문제는 마킹을 하지 마라. 그러면 순수한 너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수능 점수와 학생의 점수를 맞춰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점수를 조금 더 투명하게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것을 논술의 최저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찍어서 맞췄을 때 그걸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자신의 최저로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논술을 준비하고 최저가 있는 논술이든 없는 논술이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선을 높여주고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저 달성률이 왜 낮고 반 이상 못 맞추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의 오해로 인한 오류이다. 정보의 오류이지 여러분들이 목표도 했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 했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혹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2합 4라든지 3합 6이라든지 2합 6이라든지 이 기준은요 여러분들 자체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점수보다 자기가 지금 현재의 점수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지원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